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수성, 수성구청 소식지 속의 코너 배려하는 도시를 소개합니다.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 후대에 전승해야 할 문화재에는 특정 장소나 물건 등 유형문화재도 있지만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특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더욱 보존하기가 어려운 무형문화재. 수성구는 빛나는 배려로 수성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2021년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무형의 유산들과 함께 더욱 빛나는 수성구의 배려를 확인해 볼까요? 문화의 도시 수성구에는 현재 총 3가지의 무형문화재가 존재합니다. 먼저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조각장이 있는데요. 각장이란 금속재 그릇이나 물건 표면에 무늬를 새겨 장식하는 기법으로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칭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조선시대까지 그 기능이 활발히 전승된 우리 고유의 조각 기법입니다. 기능 보유자인 김용훈 조각장은 24살 때 삼감 입사를 전수받아 48년 동안 전통 금속 공예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고스란히 담은 고산농악과 옥수농악이 있습니다.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호인 고산농악은 대흥동에서 자생하여 전승되는 농악입니다. 마을의 개척 시기부터 전승되어 오면서 농악 원래의 소박함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농촌부락 고유의 전통적인 미를 잃지 않으면서 닭쫓기놀이, 오동놀이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고산 농악만의 독특한 개성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수농악은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옥수동에서 발생해 전승됐습니다. 해마다 정월 초사을 진행하던 천왕바지굿과 지신밟기 굿에서 유래되었으며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고 잔가락이 적어 영남농악의 특징이 잘 살아 있습니다. 외따기 놀이는 참외서리를 하는 농촌 전경의 일상을 농악 놀이마당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타 농악놀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옥수농악만의 고유 놀이입니다. 수성구는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아낌없는 배려를 기울여 왔는데요. 2013년부터 고산농악과 옥수농악의 전승지원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무형문화재랑 놀자라는 이름으로 4월에서 9월 동안 매 주말 상설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상설 공연을 위한 전문 공연장인 한국전통문화공연장을 조성해 활동의 자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년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전에 참여해 수성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2017년에는 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 연구 사업을 진행하며 고산농악, 옥수농악, 조각장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에 관한 학술 용역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 농악 리플릿을 제작해 고산농악과 옥수농악을 홍보하는 데도 적극 나섰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친근한 무형문화재를 만들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2018년부터 진행한 무형문화재 농악 공연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인 농악 체험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8년에는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해 농악은 물론 상감 입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상설 공연이 힘들어지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공연 중계 및 콘텐츠 제작을 배포하는 등 주민과 무형문화재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수성구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수성구를 비롯한 전국 5개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함과 더불어 올해 더 적극적인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무형유산과 함께 더욱 배려가 넘치는 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수성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는 행복수성의 목소리 자원봉사자 장보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수성
수성구청 소식지 속의 코너 품격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날이 배려와 품격이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수성구를 위해 우리 주변에서 헌신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성구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인데요.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변을 살피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발굴해 조금씩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품격 있는 그들을 만나볼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사소하지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조금씩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입니다. 공무원 인력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과 개선사항들을 발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성구는 2013년부터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을 운영해 많은 의견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7기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이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주부, 직장인, 퇴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대 또한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해 보다 각계각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합니다.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외출할 때면 항상 주변을 관찰합니다. 교통신호체계, 지명, 안내판의 표기 등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 혹은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들도 참여단에 의해 발굴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지역 내 어르신 무료 급식 도우미, 환경 정화 활동 등 조금 더 깨끗하고 밝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작년에는 코로나19 탈출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7대 기본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물티슈, 마스크 등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방역도 자체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도왔습니다. 수성구와 주민들을 향한 땀방울은 실제 수성구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정책 결정에 참고로 활용되는 등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생활공감정책 우수참여자 행정안정부 표창자와 대구시장 표창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는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행복수성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는 행복수성의 목소리 자원봉사자 손수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수성, 수성구청 소식지 속의 코너, 골목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중동행정복지센터 앞에는 낡은 비석 하나와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 비석 하나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비석 모두 이득심이라는 인물의 공덕을 기리는 송덕인데요. 이득심은 구한말 현푼 현감을 지낸 인천 이씨 이재현의 딸로서 궁궐에서 상궁을 지낸 인물입니다. 고종 때 국운이 기울자 상궁이 사직하고 대구로 낙향해 지금 중동에 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흉년과 가혹한 조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를 측은히 여긴 이득심은 사재를 털어 조세를 대신 부담하고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이웃들을 구제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마을 주민들은 1923년 이득심의 온정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를 세워 그녀의 공덕이 먼 호세에도 알려질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 세워졌던 비석은 오랜 세월로 인해 낡고 닳아 글씨마저 확인이 어려워지게 되자 1980년 중동 주민들이 기존의 송덕비와 같은 내용을 새긴 비석을 새롭게 그 옆에 하나 더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득심 송덕비는 현재 중동 경로당 앞에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주차 차량으로 인한 파손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성구는 이득심 송덕비가 선비 정신을 일깨워주는 우리의 문화재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판단해 중동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비석 2기를 지금의 중동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도로가에 방치되다시피 했던 기존과 달리 비석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했고 이득심 송덕비에 대한 안내 편말을 설치해 이득심의 선행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했던 이득심, 그녀를 위해 비석을 세웠던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간직한 비석을 지켜낸 수성구. 앞으로도 수성구의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과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는 행복수성의 목소리 자원봉사자 손지민이었습니다.